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32회 37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은 신고해야 되고 또 외국인은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외국인 특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2분의 1이죠.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 등이 보유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니은에 외국인 등이 건축물을 개축을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취득할 수 없다 했는데 허가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군문, 자, 야 네 군데는 허가받아야 되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리얼에 외국인 등이 허가 없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허가 효력 요건입니다. 신고는 안 해도 과태료만 받으면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공익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허가 신청이 있으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할 경우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죠.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불허가 처분이 아니네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선매네, 선매. 제가 4번 선매의 경우에는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이건 선매입니다. 먼저 매수하는 거네요. 선매가격은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했네. 임대하면 100분의 7, 7%죠.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7%나 100분의 7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4번의 경우 선매입니다. 선매. 먼저 사는 게 선매죠.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효력 발생은 3일 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5일 후. 5일이라는 말 딱 2번 나오죠? 여기 한 번 나오고 공인중개사법에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당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180이 아니고 2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 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 280의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200제곱미터. 원래 기출문제 당시에는 180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암기 프린터 32번 이게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되고 32번에 보시면 거기 주거지역 60, 상업, 공업 150, 녹지지역 200, 미지정 6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에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원래 기출문제 당시에는 이게 280이 180이었죠. 옛날에는 1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았는데 지금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암기 프린터 30번에 8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매수 청구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라고 했죠. 선매는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살려면 살 사람이 비싸게 사야 되겠죠. 시세만큼 사야 되겠죠. 근데 불허가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32회 때 7문제 출제되고요. 33회 때 9문제 출제됐습니다. 1번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 지정합니다. 완화돼야 땅값이 올라가겠죠.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5년을 넘는 경우 5년을 넘는 기간 지정할 수 없고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3번이 기출문제에서는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모두 정답이었던 이유가 이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해서 오타 나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답 3번이고요. 4번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X죠. 시도지사가 직접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X고요. 5번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동네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라고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요. 다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허가구역 왜 우리 동네를 지정했냐고 이의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